안녕하십니까. 경마사이트 넘버원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경주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014년에 이제 연말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편성도 상당히 빡빡해졌고요. 출전 수도 많고요. 또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혼잡해졌습니다. 네. 배당이 당연히 나오는 경주가 많고요. 또 우리가 노리는 마필도 이번 주 상당히 많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주 중배당 위주로 아마 좋은 결과가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2014년을 마무리하는 도주 남았는데 유정의미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는데 좀 운이 좀 많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분명히 운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지만 많은 적중을 할 수 있고 대박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운만 좀 가미가 되고 또한 저희가 생각한 대로 경주가 풀려나간다면 좋은 적중과 대박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 문제를 갖다가 전경주 확대 시행을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했어요. 뭐 지난주도 나름대로 몇 경주 제대로 적중한 경주는 있었지만은 역시 저희는 그렇게 만족하진 않아요. 2주 됐죠? 2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어찌되었던 2주 됐는데 어찌되었던 이번 주도 최선의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이병전 승부처. 네, 오늘 2경주, 10경주. 네, 2경주, 네. 10경주. 메인 승부처는 10경주 되겠습니다. 네, 10경주가 메인 승부처 되겠습니다. 자, 김민수는 이제 8경주하고 12경주 2개 경주가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처는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되겠습니다. 1200 국내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육군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병주. 네, 별 능력 없죠. 암말 한정 경주인데 출전 수는 많고요. 축은 없고 일단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지난번 경주에서 좀 인상적인 모습 보인 마필이 4번마 장수누리가 되겠습니다. 그날 퍼펙트 비카 그리고 볼트 사인 0.5가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죠. 이번 경주에서 단독 선행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주는 상대마들이 뭐 고만고만 팩 많고 신마도 지금 2마리 끼어 있습니다. 4번, 5번 그리핀하고 7번 아틀라스원. 아틀라스원 같은 경우는 좀 기본 싹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센 말은 없기 때문에 4번 김영진 기수가 한번 선행으로 잡아두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4번마 장수누리가 데뷔에서 8번을 됐습니다. 그 8번을 뛰는 동안 순발력만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경기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전력도 변화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좀 날씨가 추워지면서 곧잘 뛰는 마필들이 몇 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필 중에 대상이 아니겠냐. 일단 훈련 때는 실직을 내렸을 때 반응 자체가 좀 없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인 이제 스타트 능력으로 초반서부터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버틸 가능성이 높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7번마 아틀라스 원을 갖다 좀 노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20조 배대선 마방에서 지난주에서 신마 승부를 굉장히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마방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제 7번마 아틀라스 원도 그러한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주행검사 때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막판까지 어느 정도 기본기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 1200을 썼지만 편성 보니까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처럼 선입으로 따라가면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7번이기 때문에 저는 7번만 아틀라스 원을 세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자 나머지 5번 그리핀 거기에 문세인 9번만 스위트 1,2전 지난번 경기 늦발 때문에 깨졌죠. 가진 능력은 없지만 일단 상태는 좋고요. 10번만 공장명왕 1번 로신한테 이런 마필이 입상권에 도전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2경주 되겠습니다. 1200 국내선 5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2경주는 이병주연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인데 뭐 간단하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1번 호위무사가 지난번 경주 때 말도 안 되는 경주력을 펼치면서 깨졌던 마필 어떻게 초반 파랑 타임 자체가 13초 3이 났습니다. 이건 데이터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그래서 당시 인기마로 팔려서 샤크까지 무너지면서 9덱톤 1B 이러한 마필이 좋은 성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1B가 들어왔지만 어찌됐든 9덱톤은 빠지긴 했지만 그때 9덱톤이라든지 1B를 들어가게 했던 마필이 바로 제가 보는 게 이제 11번 호위무사거든요. 앞뒤 안 보고 도망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1번 호위무사를 세게 보고요. 이병준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병준의 승부처인데 네, 뭐 어느 정도 정답을 우리 김민수 의원이 얘기를 해줬고요. 자, 이번 이경주는 제가 잔뜩 노렸던 말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되는 말은 많습니다. 2번 대왕신이 지난번 우승을 통해서 승분전하고 있고요. 여기 오카방고 3번 그리고 되는 마필이 이제
5번, 7, 8, 11, 12, 10번, 11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뭐 휴양마인 니콜 같은 말은 뭐 그냥 지워버리고요. 뭐 천하제 이런 말들 다 지워버리고 되는 말이 많은 가운데 제가 직전 경주를 통해서 복귀를 통해서 강력한 축을 잡아냈습니다. 그 말은 능력도 이번 경주에 압도하는 마필입니다. 뭐 선행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요. 이번 경주 특징이 빠른 말이 많습니다. 5번 퍼펙트 클론부터 7번 대박, 8번 대박이, 9번 럭키 이글, 또 10번 리틀 브라운 이번 경주 깜빡이겠죠? 11번 호위무사까지. 자, 선두권이 치열한 경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은 제가 강축이라는 말은 전개에 상관이 없습니다. 타고난 능력에서 또 복귀를 통해서 강축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가 두 방으로 압축해놨는데요. 인기마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현장에서 딱 두 방으로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경주, 이병준의 승부처인데 일단 노림수 강축이 서 있는 경주다. 그 마필을 놓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기마를 공략하는 경주 아니네요. 지금 무언가 복병을 노리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아무튼 이번 이경주, 이병준의 승부처 노림수 강축을 놓고 딱 두 방으로 승부한다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드리겠습니다. 1000m 국내산 6군 경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국내산 6군 10마 경주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이죠. 네. 이제 혼전도가 있는 경주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훈련을 보면서 상태가 좋은 마필들은 솔직히 몇 개 보입니다. 그런데 주행검사라든지 뛰는 자세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솔직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센 말, 앞으로 크게 틀린 말은 단 한두도 보이지 않는 오리지널 신마 경주입니다. 주행검사는 치르고 이제 2살짜리 말만 뛰게 되는 경주인데 일단 뭐 주행검사 왔을 때도 뭐 강인한 그런 인상을 준 마필은 없고요. 12번 다 이긴다. 이게 조금 좋았습니다. 네. 12번 다 이긴다가 지금 2군에 가 있는 투어 캠프의 동생입니다. 여기는 약간 싹수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서 크게 성장한 말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12번 다 이긴다. 그리고 6번 나르샤킨. 이 두 마리가 일단 뭐 주행검사라든가 기본 싹스로 볼 때는 약간 앞서 있지 않느냐. 제가 이번 3경주 신마 경주를 승부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난잡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앞서 있다는 다 이긴다는 말이 최외곽을 뽑고 말았습니다. 또 인기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승부까지는 갈 경주는 아니다. 신마 경주인데 어쨌든 12번, 6번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번, 6번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요. 글쎄 이제 신마들의 이제 혈통이라든지 신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평가를 하면서 신마들을 갖다가 계속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이병지원께서도 이번 3경주에 기대치가 없다는 뜻은 이 1번부터 12번까지 혈통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뜻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자, 역시 이제 훈련을 보면서 솔직히 훈련 상태는 9번마 레이저 드리머라든지 10번 알렉으로 이 두 마필이 좋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두 마필 모두 주행검사 똑같은 주행검사를 통과했는데 시중 최선을 다해서 통과했던 마필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막판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없었습니다. 포스가 다만 없죠. 예, 포스는 없었는데 시중 최선을 다해서 통과하긴 했지만 9번마 레이저 드리머가 훈련 때 보니까 뭔가 파워가 좀 찬 느낌입니다. 어찌됐든 뭐 데뷔전 준비하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얼마만큼 걸음 자체가 나올지는 일단 실전 뛰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글쎄요 뭐 나머지 마필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는 센 놈이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선입권에서 막판에 버티기 작전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번마 레이저 드리머를 좀 세게 본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신마 경주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라든지 구조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6번 나르샤퀸이라든지 9번 레이저 드리머, 12번 다 이긴다. 요 세 마필을 일단 포인트를 잡아두시고요. 현장에서 좀 미쳐있는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 위주로 해가지고 배당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3경주는 정말 어디로 튈지, 개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그러한 경주로 보겠습니다. 네, 4경주 하겠습니다. 1000m 국내산 5군 경주 하겠습니다. 국내산 5군 자 어느 정도 이제 뛸만한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인데 이제 순발력 위주로 해가지고 초반부터 선두권을 장악하는 마필들이 몇 개 보여요. 네, 굉장히 일단은 혼전으로 전 분류했고요. 1번 스피더하고 2번 로얄시티, 4번 슈퍼 임팩트. 웬만한 경우 다 선행 나가는 말인데 여기에 또 있죠. 선봉, 파차이, 클리너볼트. 얘도 웬만하면 선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이 상당히 치열하기 때문에 전개 상황으로 보면은 9번 PK 캐팅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유리해 보이고 여기에 또 김동수 기수 원래 주인이죠. 네. 파차이란 말표는 이미 주행검사 때도 동수가 통과시켰고요. 데뷔전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선입으로 따라가서. 그런데
지난번 경주 박현우 사타가지고 인기 1위로 팔리고서 승부조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경쟁력은 지녔다고 봐요. 능력은 누가 앞서있냐? 제가 볼 땐 7번 파차이가 가장 앞서있다고 봅니다. 앞서있죠. 네, 그렇습니다. 7번 파차이가 지난번 경기 때 이유 없이 동수가 타야 될 마피를 갖다가 이제 현우가 타면서 깨졌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가 기습 선행 나오고 퀸 오브라고 막판에 찍으면서 네. 좀 성여치 않게 경주가 끝났던 그런 느낌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역시 7번 파차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일단 9번 PK 캡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 때 물론 이제 꽈드리가가 막판에 스면서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9번 PK 캡틴의 앞에서 압박을 하면서 꽈드리가를 갖다가 막판에 압박을 하면서 이겼던 그런 마피이기 때문에 자 승군전이지만 어찌됐든 2구미 2편성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요. 저도 7번 파차이는 세게 보지만은 직전 경기 제가 마필 상태가 좋아졌던 9번 PK 캡틴 여전히 상태가 좋고요.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가더라도 이 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질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9번 PK 캡틴을 세게 노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밖에 1번 스피더, 2번 로얄시티, 거기 4번만 슈퍼 임팩트라든지 6번 선봉, 거기 8번 클린업 볼트도 가능성이 분명 1000m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9번하고 7번 두 마필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경주하겠습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경주하겠습니다. 국내산 육군에서 자 일단 뭐 부진형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예요. 맞아요. 네. 네. 까놓고 네. 이거 깜빡이가 1, 2 아닐까요? 1, 2? 그렇죠, 1이죠. 2번이 대가리 팔리고요. 골드웨이브. 네. 그리고 1번 쾌풍. 그 다음에 팔리는 게 뭘까요? 4번 투어마이더스가 초마이더스, 10번 아무래도, 러너, 네. 뭐 6번 대방격, 3번 쏜살같이. 이런 게 팔리는 것들이 12번 골드는 1300에 나온 점이 상당히 좀 일단 싹수 있는 말이고요. 그리고 맥앤치즈 동생이기 때문에 얘는 똥말은 아닌데 데뷔전 1300을 썼다는 점에서 약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근데 센 말이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과연 2번은 골드웨이브가 지난번 경주 입상을 했습니다만은 잘 타서 들어갔죠. 근데 걸음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골드웨이브가 대가리를 팔릴 텐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그 빼고 했던 게 뭐지? 행복한 하루 경주, 승부 경주였죠. 그렇죠. 우리가 14배짜리를 그때 뭐지? 4번 9대인것? 네. 김민수현이 3, 4 한 방. 저는 이제 3억 2방.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별 문자를 14배를 적중시켰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5경주는 센 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약한 편성인데 그런데 보면 어차피 이번 경주 다 약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 1번만 쾌풍이 직전 경주에서 어땠어요? 일단 제가 보는 경기에서 뭐 어땠거나 그걸 떠나서 가장 무리랑 느껴졌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뽑았습니다. 네, 1번 게이트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 승부가 유력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2번이 올대가리 잡혀 있습니다만은 내용은 1이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저는 1번 캐프를 갖다가 초강력 대가리를 보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세게 되네요. 네, 저는 뭐 지난번 경기 때 인기마로 깨졌다 이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 그랑블루가 뛰었던 편성 컬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자 어찌됐든 롤링스타는 제가 지우지 않았습니까? 어부질이라고 어부질이. 근데 가장 무리를 하면서 깨졌던 마필이 캐프예요. 쾌풍이죠. 3코너 전반까지 다가들 때까지 굉장히 무리를 하면서 깨졌던 그런 맛 자체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주는 뭐 무리할 필요도 없고 1번 게이트에서 그냥 따라만 가도 되고 선행도 제가 보기에 1번이에요. 득땡입니다. 예, 1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2번만 골드웨이브가 지금 예상지에 잡힌 것처럼 센 놈이냐? 제가 보기에 얘 부러져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얘도 센 놈은 아니에요. 그죠? 부러져도 네.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날 경주 자체가 네. 뭐죠? 선스트롱하고 스마트 캡틴 네. 이게 그렇게 기록 자체는 입증을 해주지만 24초? 네, 기록도 네, 그렇고 23초. 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스마트 캡틴 그 무리했던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그 말을 잡는 과정에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정도 전력이라면 지금 상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 국내산 육군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번은 축구는 아니다. 1번만 쾌풍이 물론 2번만 골드웨이브도 편성 때문에 너무 약해. 너무나 약해서 이번에 안 꺾을 수가 꺾으려고 없어요. 했는데 꺾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상대방들이 약해가지고 네. 나머지 말 중에서 지금 2차로가 눈에 띄거든요. 투어마이더스가.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1번만 쾌풍을 이거 초강력 대가리라 좀 봅니다. 훈련 때도 마필이 미쳐 있고요. 조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대가리 먹고 2번만 못 골드웨이브도 뺀다. 솔직히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 나오면 난 죽었어. 무조건 빼고 승부할거 이렇게 생각했던 마필인데 막상 편성 딱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하네요. 그런 느낌 전달시켜드리고 싶고요. 편성이 약하냐? 거기 4번 투어마이더스 그게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조금 변화가 된 6번 대방교 늦바람에서 올랐던 10번만 러너윈 거기 12번 골든 기본기가 있다. 여기까지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6경주 알겠습니다. 1300m 혼합 4군 경주 알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강축이 나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3번은 이스트퀸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전재상지 올대가리고요. 그렇죠. 의심이 어디가 없고요. 뭐 그냥 초강력 대가리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천망하고 거의 똑같이 들어왔는데 쌍복승 축으로 인정하고요. 선행도 없어요. 네. 글러브 놓고 이미 끝난 말 아니니까 기수는 무섭지만 지금 선행 와서 비빌 놈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1300이지만 1000m도 대가리고 2300도 3이 대가리고 이건 배당이 없는데요. 3번 놓고 다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경마중에 가장 확실한 대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6경주 3원축이고 이제 뭐 서로 둘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사이드 넘버는 3번만 이스트퀸은 강축이다. 뭐 예상자도 많이 잡힐 거고 배당판이 축으로 팔릴 건데 뭐 들어오면 당연하지 않겠냐. 그렇게 평가하는 팬 여러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3에 대한 믿음도를 저희가 전달을 시켜드리겠습니다. 3은 축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꼬리에서 좀 세게 보는 맛도 있습니까? 일단 능력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신마급이에요. 4번 베스트뱅크도 지금 데뷔전에서는 뭐 험하게 못 뛰었습니다만은 네. 기본 싹수가 있고 2차로가 타는 순간 이거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복병이 되겠고요. 5번 캐나디언 드림도 지난번 경주 개차만 났습니다만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 서승기세 6번도 그렇고 또 7번 달려방개도 뒷심이 있는 말이고요. 8번, 9번, 10번 다 됩니다. 근데 깜빡이가 9번 아닐까요? 그렇죠. 4번 깜빡이죠. 9번인데 바벨론 왕자가 지난번 경주에서 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여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말은 누구냐면 천망하고 이스트킨하고 그때 같이 뛰었죠. 절대 질주 4착을 왔습니다. 잘 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전 경주도 계속 질풍이랑 뛰었고요. 절대 질주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좀 꿈틀꿈틀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9번이 깜빡이면 저는 8번을 사고 싶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 3판 한 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8번 절대의 질주는 데뷔 초기에 이제 날카로운 선행 능력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최근 경주에 계속 뒤에서 추입을 하면서 가능성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경주야말로 정말 전세값 레이스를 한번 하지 않겠냐. 따라서 8번 절대의 질주를 한 방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6경주 사이즈 넘버 우리는 그럼 3파를 일단 기본 막번으로 말씀드리면서 받치는 거는 현장에서 상태를 보면서 받쳐놓고 들어가겠습니다. 3번, 8번 일단 사이즈 넘버원에서는 한 방으로 때리는 경주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나머지는 현장 가서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 하겠습니다. 1200 혼합 4군 경주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도 강축은 서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6경주와 마찬가지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강축은 서 있다고 보이십니다. 네.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우열은 좀 드러나는 경주다. 일단 1번막 콩고드 2가 대가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병주 선수가요. 네. 뭐 두 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일단 세영이가 타든 안 타든 대가리예요. 우리가 아까 6개월부터 말씀드렸나요? 천만 게임. 천만 이스트킨. 그냥 기록 자체가 14초대가 나왔고요. 근데 약간 좀 어설프지 않아? 송대철이가 말 타는 게. 네, 전체적으로. 끝나고 내 옆에 애를 보니까 그 예상하는 보니까 뭐 욕을 하더라고. 뭐 욕을 해. 안 되는 말인데 3창 했으면 됐지 했는데 안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떠나서 되는 말 편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찬호 기술 뭐죠? 천방이 따라가면서 대단한 근성을 보였고요. 앞으로 상당히 크게 뛸 말 같은데 콩코드는 우리 김민수 의원 얘기하는 건 뭐냐면 편성이죠 이번 경주. 네, 편성도 그렇고. 이거 선행 아닙니까? 거의 뭐 선행 분위기죠. 우리 김민수 의원 얘기한 거는 거의 아까 그 6경주 이스트킹급에 해당하는 제 복선식은 우리 인정하고요. 근데 문제는 1위 강축인데요. 네. 3번이 지금 점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능력상 우리 그 지난번에 특별 문자도 마쳤습니다. 승부경주 마쳤습니다만은 그때 한 방으로 들어갔죠. 늑발했던 아르고로키가 약간 얘한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맞지만 사실 끝나고 보니까 아르고로키가 대가리급의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원더풀 룰러는 데뷔 전에 안 갔던 말이고요. 막상 뛰니까 순발도 보였고 근성도 보였고 저는 편성상 1-3이 유력한 한방 게임이 아닌가 깜빡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번, 3번이 유력한데요. 일단 1번, 3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복병 있냐 그 게임으로 일단 간주가 되는데요. 일단 뭐 1번, 3번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앞서 이병조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르고로키가 딱 발주하면서 살짝 건드리면서 늑발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끝난다 보니까 원더풀로는 아르고로키를 때려 죽여도 못 이기는 마필이구나. 아르고로키는 그 후로 외곽 돌면서 깽판치면서 착착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튼 뭐 지난번 경주 대가리 친 것은 범연의 그 여우 같은 기술을 안잭슨?
반칙 수위라고 저희가 팀 재결했으면 반칙으로 착순을 변경시켰을 거예요. 항상 건드리고 네. 지가 대가리 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말 중에서 뭐가 팔릴까요? 팔리는 말이. 근데 이제 1번, 3번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9번 삼정교원이라든지 7번 절묘한 선택이 네. 이런 마필이 이제 복병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는 1번, 3번 기본 언트를 보고 있어요. 네. 두 마필이 전력이 보여준 게 있고 제 눈에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훈련 때 하자가 있다 그러면 뭐 두 마필 중 한 마필을 갖다가 태클 한번 걸렸는데 그러한 부분은 하자가 아직까지는 느낄 수가 없고요. 그럼 7번, 9번 중에 말이 좋은 게 누구예요? 9번이죠. 아, 좋아요. 이건 지금 11월 달서부터 계속 11월 23일 경기 끝난 후로부터 계속 훈련시키면서 뭔가 한번 의욕적인 훈련량을 마치고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네. 11번 9번이고요. 7번은 절묘한 선택도 기본 능력이 있어요.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뛰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1번, 3번 요 두 마필 인정. 복병은 7번, 9번인데 그 중에서 9번이 네. 가장 큰 복병. 제가 봐도 9번 삼정대로는 박으른 기수에다가 우리 김민수 형 말씀대로 훈련을 오랫동안 했다면 저는 왜 그러면 7번 절면 선택을 찾아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센 말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행검사가 어떻게 탔나 봤더니 주행검사가 보니까 뭐랄까 스타트부터 중반이 대하시가 없고 막판에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포스 자체가 1-3을 지금 이길 만한 지금 그건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3번에다가 2변이라면 우리 김민수 형 말씀대로 9번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 선상에서 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경주 되겠습니다. 1300m 국내 선사군 별정경주. 자, 이번 8경주는 김민수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노릴 수 있는 마필, 전경주를 통해서 강하게 노린 마필 출전했기 때문에 승부처인데 이병주. 네, 8경주 상당히 재밌는 경주고 우리 아마 사이즈 넘버원에서 우리 김민수 형이 A급으로 한번 승부를 문자를 보낼 겁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되는 말은 많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지을 말이 뭐 한두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당은 나와줄 것이고요. 일단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4번마 9스타트가 기본 능력은 가장 세다. 전개도 가장 유리하다. 지금 지난번 과천 시장배였죠. 이세마 대상경주에서 깨졌습니다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이고 끝걸음 좋았고 발주는 나빴고 근데 두레만 나온 이유를 찾아보니까 감기에 걸렸고 단맞이 두드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다리가 다쳤거나 뭐 이런 개인병 이런 질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구스타트가 누가 선행을 나가든 전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번마 9스타트. 역시 능력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 역시 배제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저의 노림수 축이 나와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 복귀를 하면서 정말 한 100번 정도 돌려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경주 끝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한 경주를 갖다 거의 한 주에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다시 리플레이를 돌려봅니다. 1경기서부터 마지막 11경주를 각 경주마다 한 20번씩 돌려보면서 스타트부터 결승전 통과할 때까지 어떤 상태,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런 걸 자세히 많이 들여다보다가 이제 어떨 때는 악수를 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제대로 전곡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일단 뭐가 희비가 교차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복귀를 하면서 딱 걸린 마필. 야, 이건 그냥 원래 왔어야 되는 마필인데 못 왔어요.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못 온 마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성을 딱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러한 마필들이 뭐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건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좀 따르지 못했고 능력은 있는데 편성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번 8경주가 그러한 편성 자체를 딱 만났어요. 당연히 훈련 때 보니까 마필 잘 만들구나 하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또 보니까 마필 상태 전혀 하자 없어요. 직전 경주보다 조금 나면 나지 덜할 이유는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상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 마필 뭐 상태 좋고 지난번 경주 내용 좋고 제가 보기엔 뭐 초강력 쌍승식 대가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느낌까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그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쌍승식은 기본이고요. 복승식, 쌍승식 할 거 없이 싹 들어가는 경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8경주 자신있게 누릴 수 있는 한 마필이 출전한 경주 뭐 4번만 9스타 노리면서 아무튼 현장에서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승부를 던지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경절이겠습니다. 1400m 국내산 사군 별정 경절이겠습니다. 자, 4번은 럭키라이트가 이번 경주 승문자이네요. 네, 인정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인정합니다. 네. 우리 김민현 나중에 들어보기로 하고 이번 경주가 우리 10월 11일인가요? 인수제 게임에서 우리 김민수 의원이 아주 뭐 거품 물고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인수제 그때는 아마 인수제 놓고 때렸지 않나 기억이 나요. 원래 럭키라이트도 같이 노렸는데 같이 나왔어요.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 방으로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특별 문자에서도 적중했고요. 직전 경주는 승정한이가 그렇게 상당히 무리를 했는데 거기에 선두권 경합하다 내주고 따라가는데 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수제기일 때보다 더 센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김민수 선수 동의합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4번은 뭐 되는 말은 많습니다만 명문대에서도 있고 뭐 5번, 6, 8, 9, 10 쭉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한 번 더 이번이 승문제입니다만 1,400이 거리가 늘었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이번 경주단이 인정하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럭키라이트가 10월달 경기 인수제를 이겼을 때도 막판 페이스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그렇죠. 불안한 맛을 약간 느끼게 했어요. 물론 지난번 경기 때도 막판 페이스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줬어요. 특별 선호가 날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승재환이라는 마필과 경합을 하면서 내주면서 따라가면서 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에 따라가면서 막판에 근성으로 이기더라. 얘는 2살짜리 거세마답게 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거의 이번 경주는 1,400인데 이거 눈을 씻고 봐도 독땡이에요. 누가 견제를 해야지만 얘가 쓸 텐데 누가 견제할 만한 마필이 없어요. 막판에 쓰더라도 최가 얘는 2차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빵수가 있다. 그래서 4번은 럭키라이트를 같이 가고요. 문제는 청마가 글쎄 뭐 최근 3연장을 때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거의 대가리급으로 팔릴 거야 아마. 깜빡이죠? 네, 4번, 9번이 깜빡인데 솔직히 고마 청마는 직전 경주 신규 강자랑 같이 들어왔을 때 좀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을 보여주긴 보여줬어요. 그냥 따라가서 코스 있는 걸음은 없었어요. 뻗어나오는 걸음도 없고 묻어서 갔기 때문에 마이 미셸이 섰을 때 그죠? 그리고 신규 강자한테 안 되는 모습도 보여줬고 안 되죠? 네, 그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시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 볼 때는 네. 그 전에 2차 가고 상감마마 2차 가고는 완전 다르죠. 다르다라는 다르죠. 느낌 때문에 우리 김민세는도 이번 경주 꺾지를 못하는데 제 역시 직전 경을 통해서 걸음이 조금 늘어난 것은 분명한 신규 강자인데 완전 안 되는데 럭키라이트 빼고는 또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깜빡인데 제가 자신 있게 꺾지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계속 철저히 다시 한번 하고 경주 전개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 배당이 저희가 한 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일단 구멍과 청마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고요. 나머지 1번 명문대사도 지난번 경주 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건 쉽게 주면 안 되는 마피예요. 지지자이언트란 마필이 총한 발주를 하는데 그 지지자이언트를 갖다 외곽 돌면서 때려잡았기 때문에 승리 여전히 얘한테 비하면 그때 당시 뛰었던 놈들 잽도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1번 명문대사 거리는 분명 늘었어요. 늘었고 승문전이지만 거기 8번 메세타가 직전 경우 조금 좋아하는 맛이 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아무튼 9번과 청마를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4번은 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10경주 하겠습니다. 1700m 혼합 3분 결정 경주. 이병전의 메인 승부처 하겠습니다. 강력한 승부처. 자,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시죠. 네. 이번 10경주는 뭐 강축이 서 있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 대가리가 뭔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노린 마필이 지금 한 3마리가 나왔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되는 말 많습니다. 되는 말 말씀드리면 1번 피니시블로 문세영이부터 걔도 잘 뽑았네. 1701번 정말 누구는 돈 주고도 못 산다. 1700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번 피니시블로는 제 막권이 없습니다. 제 막권이 없고 자 2번 되는 말 1번 2번 파워 여기 3번 후즈 퍼펙트 4번 지난번에 제가 대가리 갔던 You know what I want 그리고 6번 인기마저 위키드 메신저 여기 7번 샌드위즈 그리고 이제 또 다시 2달만 나온 9번 해피한 걸 그리고 이번 경 인기마 10번 아라하자인데 11, 12번 추임마들 있죠. 성미산 크리드까지 막판에 다 가세하는 그야말로 혼전입니다. 혼전 중에 제가 3마리 압축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대가리가 있습니다. 능력상, 전개상, 복귀상 제가 초강력 별표 대가리를 잡아놨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인기는 모을 거예요. 그놈은 그 대가리 놓고 옥석, 돌이냐 보석이냐를 제가 구분하면서 이미 1번은 아마 인기가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가이스타트처럼 제가 팔리든 말든 상관없이 1번 피니시블로는 저는 능력상 안 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복귀라면서 따라서 1번 비롯해서 여러 마리 다 껐고요. 옥석 가려가지고 현장에서 딱 2방으로 강축 넣고 2방으로 한번 시원하게 붙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10경주 지금 이병전의 표현 자체가 이게 강축이 있고 인기마 중에서 부러뜨린 마필들을 몇 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 영웅다면 이건 배당 자체가 무조건 최하 20배는 보장되는 그런 경주예요. 자, 일단 적중을 저 역시 기원을 하고요. 정말 예상 지금
하시는데 목소리 자체, 포스 자체, 톤 자체가 자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있네요. 아무튼 이병렬의 승부처,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이겠습니다. 1800m 혼합이고 핸디캡 경주. 11월 15일 토요일 11경주에 출전했던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 2번, 5번, 6번, 10번, 11번, 12, 14번까지 출전 마필이 14마리인데 똑같은 경기에 떴던 놈들이 모두 7마리가 출전했어요. 여기서 뭐 장을 좀 가려야겠죠? 네, 대단히 어려운 경기. 키를 좀 재야겠죠? 어렵습니다. 복귀를 하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확실한 강축에 확실한 막군 압축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두고 뭐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난해한 경주고요. W 혼전 W 2개 제가 이 예상대다 W 2개를 체크했습니다. 그 정도로 축도 없고 되는 말 너무 많고 확실한 거 지울 수 있는 말이 4번마 스페이스포트 한 마리 나머지 다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3번마 강호시대가 최근에 살아나고 있고요. 부마하트 5번 부마하트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승분 적응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운검 9번, 티나브라더 11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제가 굳이 머리 잡은 말이 11번인데요. 말 상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죠. 티나브라더가 지난번 정상누리에 고춧가루 확 뿌렸거든요. 그 정상누리에 그 다음에 제가 승부를 했다가 그날 못 맞췄습니다. 그 제가 다 압축해놓고 4마리 압축해서 들어갔는데 정상누리를 주력 한 방울 들어갔는데 문세영 기수의 그 뭐죠 그게 빠지는 바람에 그날 정평수 기수의 터지는 말까지 압축해 놓고서 못 맞췄던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티나브라더가 이번 경주 장출 기수가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한번 타지 않을까. 지난번 경주 열심히 타고 깨졌기 때문에 복귀를 하면 다 고만입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11번이 약간 낫지 않나 이 정도입니다. 네, 저는 솔직히 11번 티나브라더는 안 빠지는 축이라 봐요. 저는 지난번 경주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어설프게 탔어요. 제대로 뛰질 못했어요, 얘가.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왜 앞서 11월 15일 토요일 11경기에 떴던 놈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내용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11번 티나브라더였어요. 물론 지금 배당판에서 인기마가 이제 9번 운공하고 두 마필이 이제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없잖아요, 그죠? 대혼전 가운데 90일이 깜빡이겠네. 무조건 깜빡이지. 깜빡인데 저는 11번 티나브라더는 장슈열이 믿고 때리고 싶어요. 지난번 경기 때도 슈열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경주 전개도 잘 풀리지 못했어요. 이마필이 이제 데뷔 초기에 워낙 도비가 높아가지고 이 코골레를 이만한 걸 갖다가 이거 청소하는 이만한 걸 갖다 뒤집어 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대가리를 이러고 돌아다니던 마필인데 그 코골레를 빼고 난 후로부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예, 그런 변화까지도 제가 팬여럽게 말씀드린 건데 일단 11은 티나브라더는 그러한 형태에서 마필이 굉장히 목이 낮아지면서 굉장히 최근에 경주력 자체가 일취월장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11번 티나브라더가 똑같은 경기에 떴던 놈들은 다 이긴다. 물론 외곽에는 14번 바다질 쥐도 이제 기본 사이즈가 원래 있었던 마필인데 정책이 약간 빠져있다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9번만 운검은 지금 2번만 영인알렉스하고 아웃이 됐거든요. 경험을 했는데 영인알렉스를 쫓아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밀려? 네. 영인한테? 네. 그래서 9번은 운검이 지난번 경기 때 솔직히 석연차게 좀 탐색한 맛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상태는 베스트에 좀 못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11번 티나브라더는 쉽이다. 반면에 9번 운검은 현장 상태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상황에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뭐 90일이 깜빡이라면 우리 김민수 의원은 뭐 주저 없이 네, 저는 10일 빠지면 9안 빠질 것이다. 네, 그 정도 선상에서 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11번만 말씀드리죠. 네, 11번 티나브라더 한 말씀드리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장 사태를 보면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 1400 국내 상상권 별장 경주 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는 김민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거 강력한 승부처인데 자, 마지막 경주 때 제가 시원하게 제대로 한 거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제가 복귀를 하면서 별을 준 두 마필이 있어요. 물론 제가 훈련을 통해서 별을 준 마필은 그 전에 있었던 게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본 다음에 별을 줘요. 훈련은 틀립니다. 훈련 때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막상 실전에서 풀빵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훈련은 굉장히 피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귀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병준이 복귀에 중점을 두는 이유가 복귀는 변함이 없어요. 복귀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장 가면 컨디션 자체는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얼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복귀에서 별이 뜬 두 마필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
컨디션과 편성과 모든 조건에 상관없이 노려야 되는 두 마필이 한꺼번에 뜬 거예요. 근데 구매 편성도 맞아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얘네들 땡땡 고도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어설프게 팔린 놈들이 굉장히 마지막 12경주에 제가 보기에는 대끼리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대끼리 예측 못해. 대끼리 예측 불가합니다 이거는. 뭐 들어갔던 인디차일드가 팔린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혼전이에요. 대끼리 배당도 한 10배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 혼전인데 저는 이 혼전인데 혼전 중에서 정말 서광을 비칠 수 있는 별이 두 개가 반짝 떴어요. 그러면 김민수는 주저하지 않고 승부를 들어가야 돼요. 죽던 살다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배당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깜빡이가 좋은 건데 저희 노림수는 당연히 지난번 경우 성적 자체가 안 좋은 마필들인데 배당 자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노림수 두 마필 있고요. 또 시원하게 배당을 낼 수 있는 복병도 있거든요. 딱 세 마필을 엮어서 때리겠습니다. 물론 별이 뜬 두 마필이 한 방입니다. 딱 한 방 때리고 배당으로 딱 두 방 맞추면서 마지막 12경주 제대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4년 12월 20일 경마 사이즈 넘버 예상 방송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많은 적중을 하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